부조정실에 무겁게 내려앉은 질문. 사람이 총에 맞는 장면이 생방송에 나가도 돼요? 시청률과 특종을 위해 내달리던 방송사는 정답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전쟁으로 둘로 갈린 미국. 한 기자가 묻습니다. 우리는 미국이네요. 그래서 어느 쪽 미국인인데? 내 편이 아니면 적이 되는 극단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서 있나요? 9월 5일 위험한 특종과 11호 분열의 시대. 50년 전 방송국 부조정실과 가상 근미래의 전장에서 두 영화는 놀랍도록 비슷한 질문을 던집니다. 자, 이제 시작해보겠습니다. 영화 이야기는 척하는 영화 팟캐스트 양기자의 진유만 진행하는 본격 기획자랑 방송 양재 시네마틱 유니버스 YCU 로토스카 2025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하고님, 이민혜님, 서빈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9월 5일 위험한 특종이 아카데미 각본상 후보에 막차를 딱 타면서 이걸 하면서, 그리고 11호 분열 시대를 왜 안 하냐라고 했던 그 질문이 동시에 연결이 됐어요. 제가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네. 옆에서 거들고 막 이걸 안 하면 뭐 하나. 그러니까 남자들 다 열광한 영화인데. 그러니까 왜 안 하나. 그래서 이 둘을 이제 한 번에 묶으니까 흥미롭더라고요. 주제가 맞습니다, 저널리즘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이제 우리 현재 시대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영화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게 아카데미 시상식이 3월 3일날 아침에 방송되는데 3월 2일날 제가 올릴 거예요. 그래서 하루 전에 일단은 올리는 걸로 정리를 하고요. 네. 어떤 작품인지 미애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먼저 9월 5일 위험한 특종부터 하겠습니다. 네. 1972년 미넨 올림픽 평화의 축제가 펼쳐지던 순간에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테러가 발생합니다. 무장 괴한들이 이스라엘 선수촌을 점거해서 벌어진 인질극, 그리고 이를 생중계하게 된 ABC 방송국의 기자들이 나오는데요. 눈앞에서 벌어지는 역사의 순간을 기록해야 하는 기자들의 딜레마, 진실을 전달하기 위한 그들의 사투가 스크린에 펼쳐집니다. 뉴스를 보도해야 될까요? 아니면 사람을 구해야 할까요? 뭐 그런 영화이긴 한데, 자, 그래서 이게 사실 이게 어느 정도는 다크호스처럼 맨 처음에 분류가 있긴 있었어요. 맞아요. 네, 처음에는 초반에는 오스카 버즈 초반 때는. 근데 어느 순간에 묻혀 있다가 그래서 그냥 이대로 끝나는 거 스놉다하겠구나라고 했는데 딱 이것도 막차를 탄 거예요. 진짜 각본상에서 그래도 얘들 한 자리를 주다 해서 홍보사에서 더 많이 줘야 되는데 막 그 얘기한 게 있어요. 본인 인스타에다가 어떤 분 직원분인데 아무튼 기다렸다고 했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근데 그렇게 썩 좋은 평은 아니네요, 서빈님. 네, 저는 또 열받아가지고 보고 나서. 네, 한번 열받은 얘기 한번 좋아. 열받은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그 전까지 계속 일치했거든요. 캡틴 아메리카 브루탈리스트 일치했거든요. 오늘 드디어 열받는 거 하나 나왔다. 네, 드디어 갈립니다. 드디어 갈렸다. 이래야 또 오는 맛이 있죠. 그쵸, 맛있죠. 드디어 갈렸다. 봅시다. 네, 저는 2.5 주고, 그래서 한 줄 평 자체를 짊어진 것을 생각지 못하고 가볍게 뛰는 영화, 이야기를 선택했을 때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만들었어야만 했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저널리즘을 다루는 영화를 되게 좋아하고 많이 찾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스포트라이트는 당연하고, 뭐 더 포스트나 아니면 그 대통령을 쏜 사람들인가? 그 옛날에 저널리즘 다뤘던 영화가 우리가 있어요. 무슨 네, 대통령 있었는데 되게 괜찮은 옛날 영화인데 네, 되게 엄청나게 좋은 영화이기도 하고. 네. 근데 또 실화 기반 영화도 되게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찾아보는 편인데 9월 5일의 경우는 영화의 완성도에 대해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참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건들을 다룰 때는 저는 잘 만들 자신이 없으면 정말 선택해서는 안 되는 소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그 당시 연관된 모든 사람들한테 예의가 아닌 거라서 영화 자체가 별로다 보니까 되게 무례하게 느껴져요, 저는 이 영화 자체가. 그래서 본인이 선택을 했으면 거기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책임을 질 자신이 없으면 아예 선택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을 하고 싶거든요. 근데 가볍게 다루지 말라는 게 뭐 반드시 무겁게 만든다는 소리가 아니라 충분히 이해하고 생각하고 완벽에 가깝게 작품으로 만들라는 소리라서 전 그게 안 된 것 같아요, 9월 5일의 작품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렇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럼 오히려 좋게 보신 거는 어떤 게 좋았던 거예요? 저는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영화의 별점은 별 5개 만점에 4개를 줬고요. 한 줄 평은 깔끔하게 프로 저널리스트냐 경매쟁이냐는 한 끗 차이라고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적었냐면 이게 진짜 그 약간 딜레마적인 부분을 보여주잖아요. 내가 그 기자로서 그 정보를 알려야 되고 되게 중요한 사안이기도 하고 한데 내가 먼저 알려야 된다. 그게 좀 중요한 요소로 나오기도 하잖아요. 심지어 이게 스포츠팀인데도 불구하고 맞아요. 이게 엄청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우리가 맡겠다라고 주장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제일 먼저 1분 1초라도 먼저 보도를 때려야 된다는 문제가 확실히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었고요.
저는 이 영화가 깔끔했다고 봐요. 군더더기가 없이 처음부터 시작까지 단거리 선수라고 해야 되나? 깔끔하게 달리고 깔끔하게 끝났다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너무 깔끔하게 좋게 끝났는데 긴장감 넘치면서도 마치 폴 그린그래스 영화 본시리즈 영화를 보는 것처럼 굉장히 다급하게 상황들이 펼쳐지면서 재밌게 봤습니다. 미애님 먼저 듣고. 네. 저 사실 9월 5일 저희가 아직 안 봤어요. 아직 안 봤는데 네. 대신에 키워드 검색은 했어요. 로이터. 로이터. 워낙 이런 거 많이 찍는 이제 그쪽으로 유명하다 보니까 맞아요. 저도 실화 기반 영화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11월은 보고 이거는 이제 한번 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지금 미리 검색만 좀 해본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너무 기대되고 저 스포일러 좋아해서 괜찮습니다. 아니, 뭐 역사가 스포일러여서 사실은 그러니까요. 네. 참고로 서빈님이 검색했던 영화 모두가 대통령의 사람들. 맞습니다. 이게 이제 더스티 호프만이랑 로버트 레드포드가 기자로 나와요. 그 둘이 흰 포스터에 멀리 바로. 맞아요. 알았다, 맞아. 그게 1976년도고 이게 1972년도네요. 네, 이 1972년 미네 올림픽 그때인데. 이게 그냥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저는 이거를 예전에 이제 학부 시절 때 저는 이제 다전공이 신박과니까 학부 시절 때 이게 언론윤리 미디어윤리 때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왜냐면 이게 거의 최초의 사례였으니까 이런 생중계 자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걸 생중계를 하면 이게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케이스가 여러 개 있어요. 제가 그 책에 여러 케이스에 있는 뭐 살인 사건, 유아 살인 사건, 뭐 우리나라 최근에도 이제 좀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그 사건을 어떻게 보도할 것인가에 대한 게 첫 번째 뭐 사례 케이스 뭐 이런 게 있고, 요것도 케이스가 있는데 이 케이스를 이제 보면은 그나마 이 영화는 그 케이스를 재현을 잘한 것 같아요, 확실히. 재현 자체는 충실하게 잘한 것 같아요. 아마 치밀하게 가야 한다 이 지점에서 아마 좀 걸리신 것 같고 저는 재현을 잘했다 해서 일단은 점수 10점 줬고요. 별 4개 준 이유는 재현을 잘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거는 우리 언론이 상당히 많이 봐야 되는 이슈이기도 하고 저는 이게 참사 특보 같은 게 우리나라가 최근에 엄청 15년간 했던 참사 특보들이 계속해서 생각났어요. 영화를 보면서. 근데 50년이 지났다는 실수를 여전히 우리는 반복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떠올랐던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 지금 막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도 그때 처음에 이제 나왔을 때 전원 구조 잠깐 딱 뜨잖아요. 전원 구조에서 저도 아침에 안심하고 그래서 버스를 타고 집에 갔죠. 본가에서 이제 서울로 올라갔거든요. 쫙 그 소식은 들었는데 전원 구조 떴으니까 그래 그러고서 이제 별일 아닌 것처럼. 근데 서울 도착하고 보니까 분위기가 이게 아닌데, 그러니까 딱 그 1시간 40분 자고 일어난 사이에. 그 5본 거죠, 그냥. 5본 거죠. 그쵸. 네. 그러니까 영화에서도 그 장면이 나옵니다. 나오죠. 똑같이. 근데 이게 딱 딱 전원 생존 뭐 인질 전원 생존 막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근데 내가 하는 게 나는 이 영화 이 결말을 아는데 왜냐면 이게 우리나라 미넨도 영화도 있었고 이 영화 이 사례 원사례를 워낙 이제 이제 올림픽 역사나 이런 거 할 때 이제 알다 보면은 이게 무조건 나오는 거니까 올림픽 역사 공부할 때는 그래서 그럴 리가 없는데 했는데 아니야 다를까 그렇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쉽게 말하면 이걸 보도를 어디까지 하느냐의 문제인데 아까 맞아요. 그 테러리스트가 결국 보잖아요 이거를 그 과정을 진압하려는 과정을 그렇죠. 이게 사실 땡큐죠. 땡큐지 보고 있네 우리 데뷔하면 되겠다 막 이런 식으로 치트키 쓰고 있는 공원 9월단 입장에선 땡큐죠. 맵팩이지 맵팩. 그래서 이거를 문제는 이게 초기 보도, 참사 초기 보도인데 그냥 사고 순간에 그냥 무분별하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똑같이 이번에 12.9 참사 때 이태원 때도 그랬고 그냥 저 처음에 이거를 그냥 나는 진짜 모자이크 처리만 한 채 그냥 보여준 거라서 섬뜩했어요. 맞아요. 그 초반에 보여줬을 때. 이태원이요? 네. 깜짝 놀랐어요. 네, 그 어떤 영상물보다 잔인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를 그냥 보여준 게 맞나 싶어가지고 그냥 그러다가 KBS는 그러다 갑자기 이제 CCTV 쪽으로 돌리긴 했는데 이게 그 경찰 그 소방차들 쫙 있는 CCTV 쪽으로 이게 많이 되나 싶었고 또 이번에 이제 여객기 참사 당시에도 MBC에서 이거 할 때 맞아요. 처음에 그냥 보였어요. 맞아요. 그냥 처음에 충돌 장면까지 그냥 싹 다 보여줬어요. 아 진짜로요? 네. 저 그날 아침에 소식은 듣고 정말 안타깝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 릴스에서 인스타 릴스에 그게 떴어요. 그냥 그 소름 돋아. 그 전체가 다 떴어가지고 저 그날 하루 종일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들어요 그런 거 보면. 못 걸어다닐 정도로 힘들었어가지고. 근데 그게 MBC가 처음에는 그냥 입수된 거 그냥 그대로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몇 분 지나고 나서 그게 이제 거기 정 스틸로 바뀌긴 했는데. 그래서 처음에 그거 할 때 그거 필터링 안 했나? 왜 필터링 안 하지? 이런 생각이 좀 요즘 시대는 이거 어차피 그래 개인에서 개인 간의 유튜브에서는 개인 간의 뭐 그거는 막을 수 없이 퍼질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언론에서는 공중 지상파에서는 그거는 막아야죠. 근데 그거를 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니에요? 따로 징계가 없어서? 그래서 이번에 그래서 MBC 같은 경우 방통위 그거 경고는 그 생각이 받았어요. 갑자기 드네요. 받았어요. 그래요? 이게 저희가 딱 이 영화 보고 나서 며칠 전에 이게 경고가 주인가 아무튼 징계 받긴 받았어요. 근데 이런 사건들이 그냥 그대로 이제 ABC가 어디서 얻었어? 팩트 어디서 얻었어? 인지 전원 구조? 그래서 저기 독일의 공영방송 맞아요. ZDF라고 공영방송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렇대. 그래? 그럼 우리 받았어. 오케이. 그냥 그렇게 해서 전원 구조됐답니다. 다행입니다. 막 이런 식으로 보도가 전개되는 거죠. 원래 거기서도 원래 위쪽에서는 한 번 더 체크를 해야 된다. 원래 더블 하지 마라 했는데 신입 PD가 그냥 뱉은 거였잖아요. 그냥 맞다고 한 거였죠. 요즘에 막 제보 같은 거 다 받을 수 있어서 맞아요, 일반인들 맞아요. 사진이나 영상 다 봤잖아요. 근데 그런 말 있었잖아요. 뭐 9.11도 그렇고 이번 여객기 사건도 그렇고 다 이미 알고 있어서 카메라를 다 들고 있었다. 막 이런 음모론처럼 나왔던 거죠. 그런 음모론까지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쓰잘데기 없는 이런 가짜 뉴스까지. 근데 그걸 그대로 이제 예전에 12구 때는 있으면 그때도 마약 얘기를 막 했잖아요. 그때도 마약이 무슨 마약 뭐 그런 흔적이 있었냐 막 이런 식으로 갑자기 막 아니 그런 얘기를 왜 지상파에서 막 그때 속보할 때 그 얘기를 막 꺼내더라고요. 속보 당시 체제 때 그러니까 기자들한테도 물어보고 막 뭐지 왜 그렇게 얘기를 하지 갑자기 이 사고에만 집중해야 되는데 왜 그걸로 그러니까 이게 초기 때 대응이 초기 보도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초기 보도를 그냥 속보 타임이니까 그러니까 특보 그냥 내고 특보 타임이니까 아무 말 그냥 막 던지는 거는 지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여전히 시간이 지나고 15년 그 세월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여전히 그냥 답습하겠다는 거에서 좀 많이 안타까웠어요. 최근에 그 사건도 그랬고. 이게 저는 GV로 봤거든요. 이게 우리 그 박지성 교수님 아시죠? 네네네. 그 교수님이랑 그것이 알고 싶다 PD님이 나오시는 버전으로 봤어요. GV를 봤는데 거기서 해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그게 있거든요. 비슷한 이런 사건 때문에 엄청난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MBC에서 옛날에 음악 방송에서 한 인디 밴드가 바지를 내려가지고 맞아요. 그 유명한 사건 그 유명한 사건 있잖아요. 2005년도가 그 사건 이후로 당연히 거기 있는 관계자들 다 나가리 되고 그렇죠. 그리고 방송 시스템 자체가 생방이 아니라 생록방이죠. 약간 5분 정도 송출을 늦추는 그게 그 이후로 생겼다고 해요. 심지어 모든 방송이 다 생긴 게 아니라 MBC만 생겼고 그 이후에 SBS에서도 무슨 사건이 하나 터졌나 봐. 그 백던슨가 졸도였나? 기절한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SBS도 생겼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이 경각심이 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보도에 있어서도 그런 보드진 다 싹 갈아엎는다던가 엄청난 징계를 때린다던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지 가이드라인을 확실히 만들 수 있고 이런 일이 안 생길 것 같다는 안 생길 수는 없겠죠. 덜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사실 영화를 좀 돌아와 보면 이 얘기에서 돌아오면 저는 그래서 이 영화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어쨌든 그런 지점을 다루잖아요. 생중계라는 거 그리고 저널리즘으로서 어떤 윤리의식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냐는 거를 다루고 거기에 가상의 사건이 아니라 위넨이라는 실제 참사가 들어가고요. 근데 이렇게 해놨을 때 이 저널리즘을 다루는 중간중간 부분들이 너무 짧은 거예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공감합니다. 너무 그냥 대사 두세 번 그러니까 실제로 나오잖아요. 이거 생중계를 하면은 이걸 볼 피해자들이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의 가족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거를 그러면 전 세계 어떻게 할 건 이런 게 나와요. 근데 한 30초? 그렇게 말하고 끝. 물론 그 당시 안에서의 상황이 정말 그렇게 끝났을 수도 있죠. 정말 짧았던 걸 수도 있죠. 근데 그게 만약 정말 실제로 짧았다면 연출이 그걸 늘렸어야 됐고 그냥 억지로 이야기를 만들라는 소리가 아니라 충분히 고민을 해서 이 장면을 이 이야기를 어떻게 더 전달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붙여야 되는데 너무 쉽게 단순하게 재단을 해서 그냥 정말 말 그대로 깔끔하게만 가는 게 저는 되게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변을 하자면 왜 이렇게 감독의 변을 내가 하는 거지? 팀 벨바운 감독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시는 분이세요? 아니요.
유행어 같아. 아시는 분이세요? 너무 친근하게 변호했으니까. 자연스럽어. 스포츠 보도에서 위기 상황 보도 전환하면서 비로소 자신의 책임을 자각하게 되는 기자들이 마주하는 도덕적, 윤리적, 직업적, 궁극적으로는 심리적 딜레마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걸 이제 의미한다. 이걸 관제실로 제안한 거는 했는데 나는 영화 감독으로서 이런 복잡한 상황에 공감할 수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비극적인 사건이 자극적으로 소비되는 것에 비판적인 마음이 들면서도 사건을 정확하게 전달하려는 기자들의 야망과 딜레마에 나는 매료가 되었다. 라고 했어요. 그럼 매료가 됐으면 제대로 만들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니야. 아니 선배님이 말한 거에 정말 많이 큰 공감을 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 영화에 만점을 안 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부분이거든요. 이 영화가 굉장히 엄청나게 큰 사건을 다루고 있잖아요. 정말 맥시멈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이 영화를 표현하는 방식은 미니멀해요. 맞아.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좋게 말하면 여지를 많이 남기는 거고 그 상상할 여지를 관객들은 과연 그 참혹함에 대한 피해를 입은 가족들은 과연 어떤 느낌일까를 떠올리고 상상하게 만든다는 측면에서는 좋긴 하죠. 근데 반면에 진짜 그 서빈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 미니멀해요. 이 사건 하나에만 집중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단거리로 딱 달리고 끝내버린 느낌이라서 그 모든 좀 보여줘야 될 부분도 좀 못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 것도 사실입니다. 네. 저는 그 딜레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딜레이 얘기했던 생각나는 게 이게 만약에 관객들한테 이런 일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본인들도 한번 생각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간다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왁구가 쉽게 말해서 이거는 이 시간 내에 방송이 되는 거니까 생중계가 되는 거니까 단타로 달려야죠. 달려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해보거나 관객들한테 뭔가를 이렇게 주려면 그 안에 템포감을 늘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소재가 잘 안 맞는 느낌인 거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섞고 싶었다라면 더 고민을 했어야죠. 이 이야기를 다룰 때 자, 이 상황에서 생중계를 해마라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템포감을 그 안에 늘려가지고 뭔가를. 근데 아쉽고 아까 미니멀리즘 얘기해서 또 동의하는 게 뭐냐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 중에 이게 되게 남의 이야기처럼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간에 스포츠 경기 보면 소리 지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관계실 안에서. 맞아요. 이런 사건들이 되게 작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막 산발적으로 미니멀리즘이 막 던져져 있으니까 물론 너무 디테일하고 너무 좋은 장면들이죠. 그거야말로. 근데 그게 그냥 툭툭툭툭 나오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저는. 그런 거 공감합니다. 일단 참고로 이제 제작 과정에서 당연한 얘기겠지만 또 변호하시는 건가요? 아니. 당연히 이제 ABC 이제 그때 간부들의 이제 이야기고 이제 그때 젊은 당연히 여기 존 마가라가 맡았던 제프리 메이슨을 이제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제 그 얘기를 했대요. 인터뷰하면서 이게 당시에 방송을 하는 도중에 실시간 중계에 담긴 함의나 그것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있었는지 물었대요. 감독이 이제 제프리 메이슨한테. 제프리가 얘기했대. 그럴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순간 이제 내가 이 영화를 바로 그런 느낌을 줘야 한다는 깨달았고 관객이 인물들과 함께 실시간 보도의 치열함을 경험하고 시간이 계속해서 흐르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도덕적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을 함께해야 했어가지고 그래서 대본을 검토를 시켰대요. 일시적으로. 그래서 이게 그날의 분위기랑 이게 전반적인 그런 게 취지가 잠겼는지 물어봤다고 해요. 대본은 보면 아마 만족을 했을 것 같아요. 제프리 메이슨이. 왜냐하면 내용 자체에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이걸 이제 영상화하는 과정에서 저는 좀 아쉬움이 큰 것 같습니다.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더 잘 만들 수도 있었는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취사 선택을 한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마치 여기서 제프리가 그 찰나의 순간에 선택 잘못해서 인생이 본인에게 엄청난 트라우마를 안긴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관객들도 체감할 수 있게끔 그래서 있게끔 미니멀하게 만든 것 같아요. 더 이렇게 나아가고 더 덧붙일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도 이렇게 한 공간에서 달려가는 거 있잖아요. 저도 그건 되게 높게 사요. 그거 되게 쉬운 일이 아니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말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건 갑자기 그 우리나라 영화 중에 더 테러 라이브라는 그렇죠. 그게 뭐 윤리의식과 저널리즘을 아주 안 다룬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것도 같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한 거다 보니 여러 생각이 나는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이 확실히 한계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배우들의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ABC 스포츠팀 전체를 이끄는 인물이죠. 룬 알리지 여기에 이제 피터 사스가든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는
뭐랄까요, 그 전체를 이끄는 행동의 묘사나 그런 위치의 인물을 잘 그려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자에 앉아 있는 자세나 네. 뭐 전화하지 말라는 그 말투, 그리고 뭐 타방송국과 딜 보는 그 태도, 이런 것들이 정말 잘 어울리게 잘한다. 뭐 모난 게 없다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하원님. 네, 피터 사스가드 하면은 저는 항상 생각나는 거는 좀 약간 비열한 이미지가 좀 있거든요. 그런 역할을 좀 자주 맡았었던 것 같고, 막 언에듀케이션이라는 영화 보면은 막 뭐 어린 여자한테 사기친다는 느낌도 있고, 막 빌런으로도 좀 나오고, 뭔가 야비한 느낌이 좀 있어요. 이 피터 사스가드라는 배우가. 그 그린 랜턴에서 빌런하지 않았나요? 그런가요? 시대의 영화 그 있잖아요. 라이언 레이놀즈 나왔던. 네, 거기 그 플라이트 플랜이라는 영화에서도 그런 이미지로 나왔었던 것 같고요. 최근에 메모리라는 영화로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수상했잖아요. 베니스 영화제. 베니스에서 맞아요. 그건 뭐 그렇게 그런 이미지인데, 이 배우가 가진 장점 중에 하나가 목소리 톤이 약간 삑사리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약간 하이톤이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뭔가 그 관객들이 느끼기에는 절박한 느낌을 주는 뉘앙스가 조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좀 캐스팅에 좀 잘 어울리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상황이 되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맞아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 이거를 내가 유지하고 내가 보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절박함이 그 피터 사스가드의 목소리 톤에서 좀 더 느껴졌던 것 같아요. 다음은 제프리 메이슨 맡았던 존 마그로인데, 존 마그로가 사실 요즘에 은근히 국내 관객들을 많이 만나고 있어요. 네. 저기 이제 뭐 최근에 개봉한 쇼잉업도 있었고, 맞아요. 네, 쇼잉업에 나왔고, 패스트 라이브즈에서도 이제 거기 맞아요. 안타까운 남편, 네. 어디서 지켜보는 그 남편.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셨는지? 근데 저는 이제 이 역할을 얘기할 때 일단 좀 몰랐어요. 패스트라이브즈의 그 안편인지 몰랐고 너무 몰랐고, 근데 이게 제일 좋았던 것 중에 하나, 연기 중에 그 에어컨이 안 된다는 설정이었잖아요. 그 안에. 그래서 덥죠. 선풍기를 두고 진행을 하는 걸로 나오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제가 안경을 쓰다 보니까 이게 안경이 좀 피팅이 헐렁해지는 상황이나 이러면은 땀이 나거나 더우면 엄청 흘러내려요. 엄청 흘러내리는데 이게 계속 이걸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런 디테일들은 좋았는데 너무 과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처음엔 좋았는데. 그리고 그게 뭐랄까요, 그 연기는 뭐 무난했는데 그 장악력이라고 할까요? 그 안을 장악을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이 사람이 젊은 PD건 아니건, 우리는 어쨌든 이 사람이 끌고 가는 걸 보는데, 이 장악력이 좀 약간 어스레기 같은 PD라서 이런 걸 잘 못 만드는 설정이긴 하겠지만, 그 연기로서도 어느 정도 그게 가능도 하다는 부분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서 진행을 할 때만큼은. 그래서 그 장악력이 느껴지지 않는 연기?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많이 컸습니다. 근데 전 되게 아이러니한 게, 이분 지금 찾아보니까 민회니라는 영화에서 엑스트라로 나왔었네요. 맞아. 진짜. 그래요? 네. 야. 전문이네. 미넨 올림픽 전문 배우네. 그 당시 이제 크레딧에는 이제 그냥 엑스트라니까 크레딧은 안 올랐는데,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배우 연기를 하고 싶었던 분이니까 20대 초반이었으니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데뷔한 거는 그 다음이었으니까. 그러네요. 근데 존 마가로 배우, 전 기뻤습니다. 이 영화에 이런 역할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뻤습니다. 왜냐면 존 마가로 배우가 별로 안 유명하거든요. 근데 켈리 라이카트 감독 영화에 자주 나와요. 맞아. 퍼스트 카드. 그렇죠. 그렇죠. 퍼스트 카드에 나왔었고. 그래서 이 배우 너무 연기 잘하고 매력 있는데 좀 떴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이런 장르 영화라고 해야 되나? 큰 영화에 좀 나와서, 심지어 역할도 본인이 존 마가로가 하는 주로 배역을 맡았던 역할들이 되게 좀 약간 소외된 역할이라던가 좀 약간 그런 역할들을 주로 맡았었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굉장히 리더십 있는 역할인 거잖아요. 그쵸. 그 점이 굉장히 신선했고요. 심지어 보면서 이렇게 되게 전문적으로 보였어요. 그렇게 막 카메라 업 뭐 다운 뭐 없애고 3번 카메라 올려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너무 신선해서, 존 마가로 배우가 이런 그 연기를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되게 신선했고요. 맞다. 캐롤에 나왔었어, 생각해봐. 캐롤은 뭘로 나왔었죠? 데니 역할 그 있어요, 남자 저기. 그 찝쩍거리는. 네. 그 역할이었구나. 루니마라한테 약간 썸 타려고 하는 그 역할. 전혀 몰랐네. 그래서 신선했는데, 그 서빈님 말씀하신 대로 이 배우 자체가 카리스마 있는 그런 느낌은 전혀 아니에요. 왜냐면 그런 역할을 맡아본 적이 없었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쉽다고 하는데도 동의합니다. 참고로 존 마거로는 이 작품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단은 그 CBS 썬데이 풋볼이나 ESPN 농구 경기 등에 이제 그 제프리 메이슨 도움 받아가지고 거기
관제실 들어가가지고 봤대요. 구경하고 이제 어떻게 이제 2달 동안 타다가지고 어떻게 이제 하게 됐는지도 찾아보고 그리고 이제 제프리 메이슨 만나가지고 저기 이제 그러니까 이야기가 믿을만한 사람의 손에서 신중하게 다뤄지길 봐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제프리 메이슨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더 치명하게 만들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약속을 시켰대요. 그러니까 최대한 진정성을 세심하게 연기를 하겠다고 나는. 그죠. 배우 자체는. 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매일 촬영된 영상을 확인하면서 응원도 보내주고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랬고요. 이제 넘어가면은 벤 채플린이라고 마빈 베이더 역할인데 ABC 스포츠팀 운영 총괄이에요. 네. 그렇죠. 운영 총괄이면 사실 위쪽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PD보다 약hol이 좀 밑인 것 같아. 그래서 안 그래도 시대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런가요? 저도 그쪽 잘 모르다 보니까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저도 써놨는데 운영 총괄인데 총괄보다는 한 단계 정도 밑에 있는 인물처럼 보였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배우가 지금 이 캐릭터가 갖고 있는 이미지의 영향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약간 뭔가 총괄 쪽보다는 오히려 신입 PD들보다 한 단계만 위인 느낌? 그런 느낌 좀 있어가지고 PD이긴 PD인데 약간 좀 약간 책임 프로듀서? 나는 책임 프로듀서라는 말이 좀 많을 수도 있겠다. 우리나라에서는 책임 프로듀서라는 용어로 좀 쓰긴 하거든요. 저는 사실 이게 지금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 영화에서 가장 큰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정보 전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사람은 어떤 PD고 이 사람은 운영 총괄이고 이 사람은 최종이야. 누가 좀 자막 좀 넣어주면 안 될까 싶었어. 한국 영화였으면 자막 들어갔어 그거. 맞아요. 이게 만약에 팝콘 무비면 상관이 없어요. 팝콘 무비면 관객들이 물음표를 갖고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데 이거는 시간도 짧고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데 심지어 이 뭐랄까 그 권한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것들이 다 만들어지고 우리가 그 관객이 보면서 심지어 이건 실화를 다루고 있으니까 좀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는데 정보를 너무 감추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젊은 PD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평소에 얼마나 일을 해왔는지도 모르겠고 그 운영 총괄은 뭐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좀 그걸 좀 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안 주고 가서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한산의 김한민 감독님이 연출했으면 아마 자막을 다 이렇게 달지 않았을까. 자, 다음은 마리안. 무슨 소리야? 자막 담당. 자막 담당. 자막 담당. 사실 감독 보고 자막 담당을 하고 죄송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거북선 만드신 분한테 그러시면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사실 이 작품에서 어쩌면 제일 흥미로울 수도 있는 인물이에요. 마리안네 게파르트, 네오니 베시인데 여기 독일인 통역사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전 가장 매력적으로 묘사되는 인물이지 않나 이 영화에서. 특히 그 라디오 듣고 이야기하는 부분 있었잖아요. 경찰 라디오 도착을 하는 이 배우의 연기력 때문에 제가 몰입이 되는 거였어요. 연출이 좀 어설퍼도 이 배우가 그렇게 잡고 가니까 이거 더 이런 식으로 됐던 것 같아요. 이 배우가 사실은 저기로 최근에는 티처스 라운지. 맞아요. 그렇구나. 거기서 선생님으로 나와요. 네. 근데 진짜 이거 그걸 딱 몰두하게 만드는 그 역할 진짜 작품의 주인공인데 이 교사가 벌어지는 학교의 일상이나 여기서 벌어진 사건들 거기서 또 이제 미쳐가는 과정 진짜 잘 묘사돼 있어요. 그리고 진짜 잘 연기했고 그 이전에는 뭐 하얀 리본 작품이나 또 페르시아 하우스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로 떴죠. 거기도 나오시고 아무튼 제가 그래서 이 배우도 할리우드 나가면 재밌겠다 했는데 바로 나오네. 바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할리우드에서 이제 외부인으로서 또 이 영화의 레이어를 좀 풍성하게 줬던 그런 면이었고 있네 싶고 제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선배님 정말 이거 죄송한데 이거 너무 글 잘 써주셨는데 아니요 괜찮아요. 오늘 넘길게요. 괜찮습니다. 오늘 시간이 괜찮아요. 언론의 윤리 이거. 정말 길게 쓰셔가지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지금. 이거 되게 궁금했는데. 이거 20분밖에 안 남아서 일단 정말 남아서 11호 넘어갈게요. 글을 이미지로 이렇게 같이 띄워주시면 안 되나요? 그거 이거를 여기다가 참 스타워즈 이렇게 올라가. 너무 궁금합니다. 사실 빠빠빠빠빠빠빠빠 BGM까지 깔아가지고. 서빈님의
생각. 이게 지문이 뭐냐면 그거예요. 소설을 집필하고 계신데 어떤 윤리를 지키고 계신지 궁금하다. 그러니까 이건데, 그러니까 언론의 윤리를 묻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소설은 자료 주사를 이제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거를 지키고 계시는지 막 이걸 궁금했는데, 근데 어차피 언젠가 또 하게 돼요. 이런 작품을 또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는. 네, 그러면 그때 그거 쓰시면 돼요. 복붙해서 쓰세요. 네. 이거 말씀드려요. 복붙해서 쓰세요. 궁금하시면 그냥 제 방에 올릴게요. 네, 그래요. 올려주세요. 궁금합니다. 어차피 이런 작품이 한두 개가 아닐 거예요. 네, 여러 개가 있을 거니까. 네, 그때 얘기하고 자, 뭐 부부탈리스트 같은 경우도 여기 써볼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다 되거든요. 네, 오늘 다 쓸 수 있으니까 다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호 분열의 시대 서빈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빠르게 가볼까요? 네. 24년 상반기 미국에서 개봉한 알렉스 가랜드 감독의 네 번째 장편 연출이고요. 제작 당시의 소재 특이함 때문에 꽤나 관심을 모았다는 후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려 미국 내전을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에 종군기자라는 단어 또한 추가가 되고요. 안 끌래 안 끌 수가 없는 그런 소재인데, 알렉스 가랜드 감독은 엑스마키나나 아니면 뭐 서던리치 소멸의 땅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고, 커스틴 던스트가 주연을 맡았고, 이렇게 짧게만 소개를 하고 줄거리 넘어가면 미국의 대통령이 반정부 시위대 공습과 학살을 명령하는 등 미국 내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자 총 4명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하겠다고 워싱턴으로 움직이고요. 다양한 지역에서 여러 번의 전투를 겪으면서 국민들에게 총구를 겨누는 대통령에게 점점 다가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스포일러가 있고요. 네,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죠. 자, 이제 어떻게 보셨는지 한 번씩 다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이거는 보셨다고? 네, 이거 네, 봤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보셨는지 미네님. 저 이거 보면서 제가 아까 로이터 얘기했었잖아요. 자꾸 네네네. 그런 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막 그런 상황에서 촬영했던 건데, 저도 사진 찍는 거 진짜 좋아해서 항상 카메라 맞아요. 네, 저 여행 갈 때 5개씩 들고 가거든요. 와. 카메라에 드론에 막 360도 막 다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 항상 뭔가 이렇게 집히는 거 있으면 좀 많이 찍는 편인데, 저도 가끔씩 자괴감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갖고 보면서 이 영화에 조금 몰입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자, 이하고님. 네, 저 이거 평 되게 좋게 줬거든요. 네네. 별 4개 반을 줬을 정도로. 여기서 제일 많이 줬을걸요. 네. 그 영화의 태도와 저널리스트의 태도가 일치하며 나타나는 상념 이렇게 적었거든요. 저 이 영화 보면서 진짜 계속 상념하게 돼요. 계속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 영화고, 그리고 이 영화 보면서 또 궁금했어요. 기자분들은 과연 이 영화를 진짜 어떻게 볼까? 왜냐면은 제가 예를 들어 연기하는 게 주제로 된 영화다 하면은 저는 과거에 연기를 했기 때문에 보면서 더 제 눈에는 남들보다 더 잘 보이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기자 영화 보면은 기자분들은 과연 저보다 더 잘 보이는 부분이 있을 텐데 어떤 부분을 또 중점적으로 봤을지가 되게 궁금했던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종군 기자까지는 아니니까. 그렇긴 하죠. 네. 제가 종군은 아니면 종군 비슷했던 건 당연히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2016년도에 이제 한참 그 광화문에서 이제 집회가 열렸을 때, 그때 이제 텐트초 문화예술인 텐트촌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취재를 갔던 기억은 있어요. 근데 물론 그건 행사 거의 그런 성이니까, 이런 전쟁 뭐 포탄 날라가는 그런 건 아니지만 네. 뭔가 현장에서 뭔가 내가 이걸 접근하고 있다. 네. 그런 쪽에서 좀 많이 흥미로웠던 것 같긴 해요. 그 나름 아무튼간에 분열이잖아요. 아무튼간에 분열 현상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대립에서 일어난 그 아무튼간에 그 파생된 현상이니까 저도 이거 취재하면서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이게 사람들이 결국 이야기를 하나씩 듣는 거잖아요. 그때는 그쵸. 진짜 들어주는 역할이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에 많이 남는 거는 그때 블랙리스트 이야기문, 블랙리스트 제가 그때 연재하다가 불려갔던 기억도 있고. 진짜요? 아니 그때 국가기관이어서 나름 저기 아르코라고. 네, 아르코. 그 얘기 너무 많이 얘기해줘. 굳이 얘기 안 하기 시간이 없으니까. 아무튼 그런 경험들 볼 때는 이 영화 진짜 흥미롭게 봤어요. 사실은 너무 흥미로웠고 마지막도 이해가 됐어. 마지막 장면 나는 이해가 됐어. 옆에서 답답하다 미친놈아 이런 말 하는데 나 이해가 됐어요 어느 정도. 맞아. 네. 그리고 보셨고 서빈님. 아니 대본에 총평이 없었어가지고 준비는 안 했었는데. 네,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간단하면 저는 이제 4.5 줬고 저도. 한줄평은 이제 뿜어져 나오는 열기와 냉기를 중심을 잡고 재단에 깔끔하게 담아낸다. 가히 완벽에 가깝다. 역시 작가님이시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그냥 봤을 때 제일 재밌었던 게 이동진 평론가가 평 쓴 거랑 똑같은 게 있었어요. 쏜다와 찍는다가 슛이라는 걸 가지고 하는 게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건 말해야겠다고 딱 이동진 평론가 봤는데 그렇게 적혀 있는 거여서
아이씨 당했다. 뺏겼어. 그런 생각했고 전 너무 재밌게 봤어가지고 이걸 아이맥스로 못 본 게 한입니다. 저도 나와 말이 다 더듬어지네. 돌비로 봤어요. 오 됐네. 소리. 돌비 봤으면 되지 뭐.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좋았던 영화. 저는 그냥 소리 무서워서 일반관에서 봤어요. 진짜 일반관에서 봐도 땅이 울려요. 일반관에서도 근데 진짜 사운드 장난 아니에요. 근데 사운드도 장난 아닌데 음악도 좀 좋았어요. 맞아요. 음악 진짜. 근데 저 음악 그거 있어요. 가끔 중간에 한 번씩 짜치는 음악이 나와요. 일부러 그런 거 아닐까요?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거리감이 느껴지니까. 그쵸. 이렇게 무거운 상황인데 코믹이라고 가벼운 음악이 순간 이게 떨어지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거리두기죠 뭐. 왜 이걸? 저 오히려 그 산불난 곳이었나요? 지나갈 때 그때 음악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그 초반에 힙합 음악이 나오나? 그럴 거야 한번. 근데 그건 너무 안 어울려가지고 요거 왜 그랬을까? 그랬던 조금 과하다. 그래서 4.5였던 것 같아요. 그거 아니고 5점 줬을 것 같은데. 인물 이야기 위주로 이제 먼저 저희 검색은 말고 인물 이야기 먼저 할게요. 인물 이야기 하자면은 먼저 리 커스틴 더스트 주인공인 어떻게 보셨는지. 이게 일정한 톤을 유지하는데 그 안에서 변주를 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말인즉 지루하지 않다는 느낌이었어요. 사실 인상만 쓰고 있잖아요. 이 영화 내내 인물이 지루한데 인물이 지루하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좋았고 그리고 그 리가 가지고 있는 저널리즘 또한 생각할 거리가 계속 있었던 부분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전 커스틴 던스트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그죠. 예쁜 이미지로만 나왔는데 이번에 되게 고뇌하는 부분이 나와서 보면서 좀 그래도 달라졌나? 약간 성장해서 나타난 느낌 그게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에 아카데미 할 때 스냅다간 10편 중에 이게 한 편이거든요. 이것도. 맞아요. 정말 짜증나요. 이것도 왜 아무것도 후보 못 올랐지? 말이 안 되는데. 진짜 어젠가 그제 밤에도 걸어가면서도 생각했어요. 이 영화가 왜 아카데미에 못 올랐을까? 아무것도 못 올랐다니 너무. 블랙리스트인 거 아니에요? 이게 블랙리스트인가? 그 다음에 위키드 생각했죠. 당연하죠. YC의 영화. 그래 위키드 때문에 못 올랐구나 이러면서. 좀 이해 안 갔어요. 맞아요. 아까 커스틴 던스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여우주연상 후보에 올라도 된다고 보거든요. 저도. 맞아요. 연기 관점에서 봤을 때 커스틴 던스트가 연기로 가장 돋보였을 때가 칸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받았던 멜랑콜리아거든요. 최근에 봤어요. 그 연기가 뛰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커스틴 던스트 하면 되게 백인의 미녀, 예쁜 맞아요. 그런 것만 하다가 진짜 차가운 표정, 냉소적인 표정, 진짜 우울한 표정을 보여주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좀 과하게 표현하자면은 불독에 이렇게 일자 눈하고 있을 때 있잖아요. 전 그게 떠오르거든요. 심지어 그 정도로 되게 서늘하고 센 이미지가 있어요. 말 한마디도 안 하는데 너무 무섭다. 이런 느낌을 주는 느낌이 있는데 커스틴 던스트가 그 표정을 정말 멜랑콜리아 이후로 진짜 오랜만에 보여준 것 같아요. 그걸 톤을 계속 유지를 하고 그러면서도 인간미가 있잖아요. 츤데레처럼 쟤 왜 데려왔어 하면서도 다 챙겨주고 그런 것들을 그런 양면적인 모습들을 다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여우주연상 최소한 후보에는 올랐어야 된다고 볼 정도로 연기 되게 뛰어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리라는 캐릭터가 전국 기자로서 이렇게까지 활동을 했고 이렇다면 그리고 눈치가 되게 빠르잖아요. 그때 물 탱크로 달려들 때도 이렇게 테러인 것 같다 해서 빠져나오는 것처럼. 근데 이제 제시였죠. 제시가 이제 합류해서 차에 타고 있을 때 뭐라 하잖아요. 바퀴 뒤에서 뭐라 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알 거란 말이에요. 문 열려 있는 거 알 거거든요. 맞아. 그게 좀 무서워 보이게 됐어요. 저 일부러 저러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면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제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케일리 스페니가 같았는데 케일리 스페니 저번에 이제 저기 에이리언 때 맞죠. 그럼 이 작품 캐릭터로 한번 볼게요. 저는 그 열정에 차 있는 아이들이 어줍지 않게 사고 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되게 싫어하는 편인데 제시는 그래도 그 순간순간 계속 발전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좋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발전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그래서 맨 마지막 그 결말이 좀 이해가 됐긴 했어요. 나름. 저는 줄 것 같더라고 느낌이. 왠지 그 얘기를 복선처럼 깔아놓잖아요. 계속 해놨죠. 그리고 헐리우드 영화에 주로 나오는 것 중에 녹색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암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중간에 녹색 드레스를 입어요. 리가. 전 그거 보는 순간 가시는구나. 그 생각을 했죠. 그 대사 내가 죽는 순간도 사라질 거냐 이거. 맞아. 그리고 에이리언이랑 다르게 이 작품 보면서 약간 더 뭔가 에이리언은 확실히 그 SF물이라고 하는데 이건 진짜 현지를 아무튼 현대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나탈리 포트만 느낌 났다니까. 살짝.
어렸을 때. 어렸을 때. 태무산으로. 태무산. 이 배우도 베리스 여우조연상 받은 배우인데 프리실라에서 태무산이 나오고 있어. 그렇고요. 와그너모라 조엘이 맡았던 와그너모라 한번 넘어볼게요. 좀 적당한 껄렁거림의 느낌이라 딱 적당했던 느낌이었습니다. 와그너모라 하면은 제일 그 영화에서 인상적인 장면은 그 스포일러 있죠. 네. 세미가 죽고 나서 이렇게 사운드가 사라지고 이제 막 소리 지르는 장면, 그 장면이 제일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계속 이미지가 각인이 돼서. 자, 그리고 이제 스티브 앤더슨의 세미. 듄. 듄. 이건 그냥 반가웠다는 눈깔 얘기죠. 이렇게. 근데 너무 반가웠어요. 반가웠고 그리고 또 캐릭터가 의미 있는 캐릭터라서 더 잘 보게 되는 인물이었던 것 같고 연기도 뭐 튀지 않고 거기서 맞게 하고 그냥 더 보고 싶었죠. 그냥 끝까지 백종원 군까지 갔으면 또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했던. 근데 일부러 못 가게 하려고 했던 건 이게 딱 할리우드 전형적인 공식 중에 그렇죠. 하나인데 중간에 이제 살신성인 한번 해줘야 되거든 누군가는. 차로 한번 공식. 맞아. 그 공식을 잘 살린 것 같고 사실 지금 설명 안 했지만 매우 중요한 인물이 한 명 더 있어요. 매우 중요한 인물. 있죠. 이제 매우 진짜 저기 남편이죠 남편. 진짜 이 영화 보고 딴 얘기 안 하고 그 남편 얘기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서운하게 이 작품성 이 좋은 영화를. 커스틴 더스의 남편 얘기 해야죠 이제. 그 배역도 뭔지 모르겠어. 배역 이름이 뭐예요? 그냥 군인 1인가? 그냥 군인 1이었나? 군인 정확히 자막 올라갈 때 못 봤네. 그러고. 자막 봤네. 배역 이름이 뭐야? 제시 플레먼스인데 아무튼 그냥 엔딩 크레딧도 없대요. 진짜 뺐어요? 제시 플레먼스 엔드 크레딧이 없대. 와. 그래서 그냥 배역명도 그냥 아무도 안 지어주니까 그냥 사람들이 그냥 붉은 선글라스 군인 막 이런 식으로. 빨간 안경을 쓴 군인이네요. 이동진 군인. 오늘 방송 마지막이에요? 죄송합니다. 빨간 선글라스 하니까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왜 건드는 거야 오늘? 그래서 저도 죄송합니다. 이게 그냥 장난이에요. 진짜 제시 플레먼스가 나온 장면이 저 진짜 숨도 안 쉬고 봤어요. 저도. 다 그런 것 같아요. 막 긴장감 넘쳐. 심지어 돌비였잖아요. 근데 제가 숨을 참고 있다는 걸 인지를 못하고 본 거예요. 보고 와 그 연기며 그 진짜 무서워. 그 총 한 발 탁 터지잖아요. 그냥 죽일 때. 근데 그때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그리고 그냥 긁으면서 말하잖아요. 별거 아닌 것처럼. 정말 대단했습니다. 정말 그냥 쏘네. 와 진짜 부정. 와 씨. 그냥 쏠 수도 있는, 그러니까 무조건 예상도 되는 건데도 이거를 아는데도 사람 놀라게 하는 연기가. 그렇죠. 대단했어요. 제시 플레먼스는 아마 근 몇 년 안에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받을 것 같아요. 가능성이 있어요. 맞아요. 너무 뛰어나요. 너무 잘해요. 제가 작품만 잘 만나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카데미 받을 수 있는 작품. 여기서 말하는 작품은 지금도 솔직히 잘 만나고는 있어.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근데 뭐 파워보드도 그렇고 계속 뭔가 작품은 잘 만나고 있어요. 나름 플라워 킬링문도 그렇고 저기 뭐 아이리시맨도 그렇고 배역이 크진 않았죠.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짝퉁이 많이 나와요. 이분도 별명이 짭데이먼. 짭데이먼. 그걸로 유명하죠. 테무데이먼. 결론은 자 올해 아카데미 퀴즈 기대 예정이 되는 건 이제 그거 아닙니까? 이제 장준환 감독 원작. 부본이야. 지구를 지켜라 리메이크. 저는 오히려 그게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또 장준환 감독 그러면 또 후보 오를 수도 있거든. 이름. 맞아. 각본상 후보 되면 같이 이름 올리거든. 같이 썼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 작품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시 플레먼스도 같이 한번 좀 후보에 좀 누렸으면은. 왜냐면 또 아카데미 제가 또 방송 준비 때 진병이 그거거든요. 내년 아카데미 예측. 예측. 아니 이 작품 후보 오른다 했는데 지금 빼면 반토막 나거든요. 네. 왜냐면 작년에 했던 게 메갈로폴리스 이름 올려놨다가 나가리겠죠. 메갈로폴리스는 영화 자체가 나가야 되거든요. 저는 제시 플레먼스를 거기 처음 봤어요. 바이스에서 처음 봤어요. 바이스에서 이렇게 나레이션 하는 사람 있잖아요. 계속 걸어다니면서 그때 연기 저 너무 좋았어가지고 누구지 했었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죠. 자 그럼 그 외에 다른 장면 인상적인 장면이 있다면요? 네. 저는 그래도 그 마지막 워싱턴의 전투가 잘 찍었어요. 진짜 너무 잘 찍어가지고 그거 인상 깊습니다. 아마 그 초중반까지 졸았다는 사람도 아마 마지막은 좋아했을 거예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남자들이 다 열광을 했어요. 맞아요. 왜냐면 밀리터리 고증 정말 잘 됐다고. 맞아요. 이미 그 이동할 때부터가 장난 기동하는 거보다 너무 멋있었어요. 자 이하고님. 저는 그 장면 좋아합니다. 리가 그 놀이동산 가잖아요. 가다가 다 엎드리잖아요. 이제 다 엎드리는데 리가 그때 민들레꽃
맞아요. 바라보는 봐요. 장면이 먼저 봐요, 있거든요. 맞아요. 민들레 꽃이 다 하얀색인데 하나만 파란색이에요. 파란색이 되게 외로움이나 외롭다, 우울함 이런 걸 상징하는 건데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도 리도 되게 철저하게 막 죽은 거 다 찍고 막 이러는 인간 좀 너무 무서운 사람처럼 냉정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리도 여자구나 소녀구나 이런 거를 좀 보여주는 장면 같아서 그 장면 좋아합니다. 맞아요. 미네님은요? 저도 그 장면 되게 꼽고 싶어가지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정말 좀 그 보이는 그게 표현을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궁금했던 게 장비들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남성분들은 진짜 딱 보면 저게 무슨 총이구나. 설마요. 그 그건 밀덕분들이나 하는 얘기지. 저는 잘 모릅니다. 네. 와 총이다. 총이지. 총이구나. 그냥 뭐 저기 뭐 그냥 우리도 솔직히 K2밖에 모르잖아. K2나 뭐 K2밖에 모르는데 내가 그것까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죠. 그냥 기동 같은 거 보면서 그래도 좀 어설프지 않네. 어설프지 않네. 좀 배그 좀 하고 이렇게. 그죠. 저거 뭐다 막. 콜오브듀티 좀 하고 이러면은 백악관 내 그 장면도 그렇고 백악관 내 그 침투 안에 들어가가지고 하는 장면도 그렇고 아니면 맨 처음에 차 먼저 스탑 시키다가 그냥 일단 쏘고 보잖아. 맞아요. 그것도 상당히 생각보다 아이디어 좋다 했는데 그러면 이 작품에서 이제 사람들이 불만스러웠던 거 호불호가 갈렸던 거 한번 잠깐만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당연한 얘기지만 원인이 안 보인다. 야 이게 뭐 그게 핵심인데. 그거 당연하죠. 그게 핵심이죠. 원인이 안 보인다가 일단 첫 번째 지적이었어요. 가장 큰 호불호의 왜 이 상황 이 지경이 벌어졌냐. 근데 사실 그것도 해요. 왜냐면은 이게 진짜로 하기에는 진짜 하기 좀 애매한 게 어떻게 텍사스랑 캘리포니아가 어떻게 편을 먹어요? 이거 자체 말이 안 돼요. 그렇죠. 텍사스랑 정치적 성향이 매우 다른데 그러니까 이게 뚜렷해지면 평양돼요. 무조건 맞아요. 무조건 평양돼. 절대 안 돼. 그래서 이제 최대한 이제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일단은 덮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감독님이 또 영국인 출신이기 때문에 잘못 가능했던 거라고 생각해요. 미국 감독이 이거 한다고 하면 그런 돈도 안 들어왔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영국인 감독 한다니까 왜냐면 항상 영국인 감독이 한다고 해서 맡은 게 놀란 감독. 놀란 감독이니까 그거 하지 미국 얘기를 하지 이거 못해. 맞아요. 그러니까 외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런 것도 있고 좀 여러 가지 뭐 대립도 있었고 한데 아마 이런 이게 개봉 시기도 문제가 있었지 않을까. 4월달 북미 4월달에 개봉했다는 것 자체가 아카데미 버즈가 좀 멀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듄이 그래서 좀 예외 케이스지 그 외에 봐봐 챌린저도 다 4월에 때가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 있으면은 모든 이제 영화 만든 사람들이 다 후반 나 10월에 개봉 10월에 다 그런 거 해왔잖아요. 근데 그랬는데 10월에 했는데 망한 영화 많아요. 히어 같은 영화 우리가 히어 망하다고 했는데 그걸 아무도 못 놀랐잖아요. 근데 히어 같은 경우는 뭐 못 만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11호 같은 경우는 잘 만들었는데 못 오른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아무튼 노리는 거잖아요. 개봉 노리는 거야. 제 그걸 하겠다고 노리는 거니까. 그렇죠. 그 선점하는 싸움이죠. 사실 그 선점하는 개봉 시기 선점 싸움도 치열해요. 그쪽에. 이 11호 사례가 예전에도 하나 있었던 게 전 아카데미 시상식 중에 제일 치열했다고 생각한 때가 2013년이었나 그 인셉션하고 토이스토리 3하고 소셜 네트워크하고 다 이 쟁쟁한 애를 그 작품을 제끼고 탄 게 뭐냐? 킹스 스피치. 맞아. 그러니까 이게 표가 분산돼서 그때 여론이 초반에는 소셜 네트워크가 다 휩쓴다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연말로 가면서 킹스 스피치로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그쵸. 오래됐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좀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그런 감독이 이제 됐다. 해치 찍었으니 뭐 할 말 없다. 저는 이게 시기적으로 한국에 개봉한 시기가 참 아이러니하게 되게 늦게 한 편인데 하필 12월에 맞아요. 또 연기가 됐잖아요. 11월이었다가 12월로 바뀐 게 또 신의 한 수였어요. 맞아요. 근데 AMX랑 이런 거 일정 때문에 12월로 바꿨단 말이죠. 근데 30일에 개봉했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고 그 한 달에 뭔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정도로 이게 10만 명 넘지 않았나요, 관객이? 그러니까 넘었지. 원래였으면은 야 이거 뭐 라이언 일병 구하기 같은데 딱 봤다가 뭐야 하면서 망했을 영화인데 원래 이미 불법이 많이 돌았던 시기예요. 맞아요. 그래요? 반년이 지났으면 이미 IP를 이제 VOD 이미 미국에서 떴으니까. 그렇죠. 불법이 이미 돌아다닌 상황에서 이 정도 선방한 거예요. 맞아요. 이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볼 사람들 먼저 봤어요. 이게 먼저 볼 사람들 먼저 봤더라고요. 어렵게. 근데 더 많이 봤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좀 그래서 일찍 하다가 개봉을 좀 있겠었는데 이게 좀 미뤄지다 보니까 아무튼 시기가 좀 공교롭게도 한국에서는 이렇게 됐고요. 아무튼
두 작품 모두 저널리즘을 소재로 한 작품이기 때문에 한번 엮어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네. 한번 보면은 흥미로울 것 같고, 자 다음 시간은요 이제 로드 투 오스카 2025는 끝났고요. 네, 이제 2026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첫 시간부터 2026이야. 자, 미키 17. 맞네. 미키 17도 지금 로튼 지수만 제가 알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뭐 당연히 뭐 봤을 거고 여기 다 보시겠지만 네. 미키 17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미키 17은 아카데미 후보에 오를 수 있을까부터 시작해서 방준호. 네,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기졌습니다. 시청해주시고 청취자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라고 할 뻔했어요. 갑시다. 고생했죠. 보느라 고생하셨어요. 고생했어. 무슨 말...